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여행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과거에 뭐 하나투어 퇴사 영상이라든지 네 곳의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제가 지금도 이제 여행업에 관련된 일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향후 여행업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가 항공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가 항공사가 망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과거에도 이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대형 여행사들도 프로모션 항공이나 금액을 낮춰가지고 저가의 항공을 띄우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LCC와 같은 저가 항공사들도 그렇게 점점 가격 경쟁을 하고 있었던 구조라면, 사실 지금은 뭐 전염성 있는 질환, 뭐 유행성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좌석의 간격을 더 이상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좌석 배열을 줄이게 되면서 똑같은 크기의 비행기인데 더 많이 태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금액이 싸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는 금액을 줄이게 되는 거는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항공 시스템 자체가 사실 지금의 방향성이랑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항공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항공사들 중에서도 영업을 못하게 된 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이제 종식이 돼서 앞으로 여행의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00만원 뭐 밑으로인 항공권을 200만원, 300만원 해도 많은 분들께서 가실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여행만 가능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원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내식 서비스도 아마 많은 항공사에서 좀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물론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12시간씩 비행기 타는데 이제 굶길 수 없으니까. 근데 단거리 막 2시간, 3시간 혹은 뭐 4시간, 5시간까지도 이런 기내 서비스 자체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할 수 있겠지만 패키지 여행 수요가 감소할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랑 이제 많은 대형 인원들이 함께하는 게 패키지 여행의 특성인데, 그런 특성상 이제 이런 질병에 노출되기가 더 쉽죠. 요즘에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FIT 개별 여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걸 선호하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더 이제 FIT나 자유여행이 활발하게 성장할 거고, 패키지는 정말 감소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패키지가 더 발전하고 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여행사들도 기존의 패키지만 믿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구조로는 앞으로는 좀 여행사의 전망이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들을 여행사 사장님들께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건 저희가 하나투어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가까운 하나투어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와 더불어서 자료조사에 따르면, 하나투어에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질지 모르고 사이트 같은 것도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벌써 그 사이트의 핵심은 퍼즐 패키지라고 해서 뭐 어디 여행지를 갔을 때 기존에 있는 패키지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코스에 있다면 가야 된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일정들로 퍼즐처럼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추세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없어진다? 그거는 저는 노일 것 같은데, 형태가 바뀐다는 예스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20명, 30명씩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그런 패키지는 수요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공급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패키지라고 해서 내 가족 여행, 그러니까 4인 패키지, 뭐 5인 패키지, 그러니까 이게 개별 여행, 단독 여행을 선호하긴 하는데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게 무리가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그런 서비스는 이용하되 남들과 섞이지 않는 나의 단독적인 상품을 좀 많이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이런 시대가 올 거고, 5년 뒤만 돼도 뭐 30명이나 패키지 다니면서 그렇게 막 쇼핑센터 가고 했었어? 라고 얘기 나올 만큼 급변하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숙박입니다. 이것도 패키지와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패키지 수요가 주는데 사실 기존의 숙박은 5성급 호텔급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특정 다수들을 수용하는 호텔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 이제 가장 효율적인 형태가 사실 호텔이에요.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체크인하고 그 호텔에 있는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여행, 개별여행이 앞으로 주가 되면서 뭐 호텔에 대한 수요가 늘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프라이빗한 빌라 형태의 숙박 혹은 뭐 리조트 형태의 숙박,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서 수영장도 프라이빗하게 있고요. 뭐 부대 시설도 이제 나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숙박이 여행 쪽으로는 좀 더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로 잠시 넘어오면 국내에 최근에 캠핑 수요가 이제 덩달아 느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야외고요. 프라이빗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고 내가 좀 자율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숙박에 대한 형태도 과거의 대형 브랜드 호텔보다는 개별적인 숙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액인데요. 지금 1년 가까이 해외여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요. 현 사태가 종식이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자신만 해도 갈 것 같아요. 뭐 과거에 50만 원이면 갔던 데라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도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꽤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해외여행이 풀리는 초기 단계에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석이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몇백만 원씩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고요. 뭐 제주여행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제주여행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요. 금토일 패턴, 특히나 이제 조석 패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 오는 패턴의 경우에는 없어서 못 사요. 그러니까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요. 일본이나 중국 이런 사태가 오기 전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해외여행보다도 지금 제주도의 이제 금토일 패턴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해외여행이 풀리는 순간 정말 금액은 상관없지 않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와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의 경쟁력의 시대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해외여행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외여행 수요가 많았는데 여행사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고요. 호텔업도 많이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할 거예요. 분명히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갈 건데 이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금액과 상관없이 많이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입국 절차나 출입국 기준이 좀 강화될 것 같아요. 사실 해외여행은 매년 부흥기였어요. 계속 이제 출입국도 편해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여행지도 늘어나고 있고 항공에 대한 좌석도 늘어나고 있고 항공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항공편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전염병 사태가 돌다 보니까 지금 멈춰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옛날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출입 시간 자체도 1시간, 2시간에서 끝난 게 4시간, 5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뭐 그렇고요. 일단 출입국 절차 자체도 비대면으로 사전 체크인이라든지 핸드폰으로 이제 정말 쉽게 발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여권의 경우에는 파워가 좀 있잖아요. 비자 없이 많은 나라를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많이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디는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사전에 뭐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뭐 어떤 의료적인 절차도 해야 되고 출입국 하는데 시간도 5시간 걸리고 그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변화긴 한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겠지만 이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행위 자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현지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그렇고 시차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비행기는 뭐 기압과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변화가 되는데 나 조금 열이 난다 나 몸이 좀 안 좋은데 하더라도 기존에는 이런 경각심 없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투어 인솔 갔을 때도 다낭에서 손님 한 분이 돌아가실 뻔 했는데 그것 또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강행했던 거죠.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간단한 호흡기 질환이나 뭐 미열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은 뭐 전염병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조금은 기존에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비대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여행사 사장님들이나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여행사는 뭐 망하는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뭐 고민 아닌 고민하시고 걱정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공공기관 공무원들이랑 컨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들은 1년치 예산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예산에는 무조건 여행이나 투어나 이런 관광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산 소진은 못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는 점점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고요. 그게 지금 최근에 어디로 쏠리냐? 비대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트일 것 같아요. 비대면 중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게 키트, 그러니까 체험 키트나 이제 상품 키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광 목적이 많겠지만 어디를 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 관광 목적이 주로 많아요. 크루즈를 타고 뭐 어떤 거를 체험하고 뭐 관광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체험을 좀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험에 필요한 상품들을 키트로 제작해가지고 집으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요. 어떤 영상이나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드론 체험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떤 만들기 체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도 이렇게 좀 비대면으로도 활성화될 것 같고, 이런 체험 키트라든지 밀키트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도 또 팁을 드리겠지만, 여행업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패키지만 믿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이런 변화에 맞서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외에도 브이로그는 유행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브이로그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여행객이나 소비자들이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혹은 내가 가서 하고 싶은 체험들을 기획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여행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가면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제 대리만족 형식의 이런 여행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비대면이죠.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해서 그분한테 전달드리고, 이렇게 진행돼서 내가 가고 싶은 맛집을 가서 뭐 맛 표현도 하고 뭐 포장을 해가지고 전달도 해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시스템으로 여행업이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제가 여행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게 이렇게 여행업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행업 종사자들과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많은 분들이 다 힘들겠지만 특히나 여행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회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절반 이상 되고요. 뭐 여행업 사장님들 중에서는 폐업하시고 다른 이제 업종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여행업밖에 하는 게 없고 난 여행업에 올인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먼저 대응하고 준비하시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면은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가격 경쟁이 아니라 상품 경쟁으로 가서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여행 쪽으로도 좀 미리 기획을 하시고 구상을 하시면 보다 좋을 것 같고요.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마스크도 좀 벗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가고 그런 상황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행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창업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 아니면 여행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도움이라든지 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마구마구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저의 오픈 채팅방이나 다양한 플랫폼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